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틴 아메리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은 뭐 정열, 그다음에 뭐 탱고, 네, 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라틴 아메리카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스페인이 정복을 한 다음에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통째로 모든 대륙이 다 정복당했었던 그런 대륙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랬던 곳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독립이 되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바로 그런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린트 이제 13페이지에 해당되고 교과서는 12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열풍이 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역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퍼가지고서 전 유럽에 뿌리죠. 그리고 그 은은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값과 그 다음에 금값이 떨어지는 일종의 가격 혁명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은 넓게 본다고 한다면 산업혁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원을 찾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디오들이 이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죽게 되는 사태가 많이 벌이게 됐던 것입니다. 즉 에스파냐 지역에서 들어왔었던 풍토병 이런 것들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는 그런 인디오들을 전염시켜 가지고서 그 인디오들의 상당수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던 거였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대농장 같은 곳에서 일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게 됐었던 이때 당시에 스페인 정복자들, 즉 에스파냐의 정복자들과 포르투갈의 정복자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 무역을 통해 가지고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대거 이 지역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는 원래 인디오가 살았던 곳이었는데 이 지역 전체에 바로 인디오 플러스 거기다 플러스 백인 그리고 플러스 바로 흑인들이 살고 그리고 인디오와 흑인 사이에서 혹은 이 백인과 그 다음에 흑인 사이에서 그리고 백인과 그 다음에 인디오 사이에서 여러 차례 걸친 그런 혼혈이 일어나게 되면서 인종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이게 됐고 각각은 바로 그러한 혈통적인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른바 시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깨달아 가지고 각 지역에서 다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영국 혁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자신의 힘을 깨달아서 바로 자신들이 정치에 원래 갖고 있어야 했었던 그런 권리를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리고 그것은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전 유럽에 확산이 되게 되면서 전 유럽에 있었던 모든 제3계급에 해당됐던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자신들의 권리를 기존의 왕이라든가 귀족과 혹은 성직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권력들의 상당수를 빼앗아서 바로 자기들이 다시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파가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영향을 줬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때문에 미국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바로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혁명은 라틴 아메리카에 굉장히 커다란 파급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프랑스 혁명은 더더욱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를 장악을 하고 있었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에스파냐 정부 본국이
일시적으로 왕정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나폴레옹의 형이었던가? 이 사람이 에스파냐의 왕으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국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지에 대해서 간섭할 그런 정신이 없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 에스파냐의 간섭이 약화가 되게 되자 당시에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는 본국 정부의 간섭이 덜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서 이른바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 고위층을 차지했었다고 볼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본국 정부에서 파견되었었던 에스파냐인들이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 밑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비록 에스파냐에서 파견된 사람은 아니지만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태어났었던 백인 혈통에 해당하는 사람들, 바로 이 에스파냐로 건너왔었던 에스파냐인들의 자식들, 백인 자식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주된 지배계층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크리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크리오는 사실상 이 라틴 아메리카의 지배계층에 해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본국에서 왔었던 에스파냐인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에스파냐가 라틴 아메리카에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건 상황이 되게 되자 항상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바로 이 크리오 계층들은 이 틈을 타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저항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른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빈체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잖아요. 복고주의. 자, 이런 거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에스파냐 본국은 당시에 이거에 따라서 빈체제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때 당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었던 미국.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점차 이제 공업국가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 비록 공업이 많이 발달했었긴 했었지만은 당시에 바로 유럽의 공업 발전 속도를 아직까지 미국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자기네들의 물건을 팔 수 있을 만한 곳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유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만약에 지원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라틴 아메리카의 약점이라 볼 수 있었던 상공업 분야를 미국의 공업이 대체를 해줄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됐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유럽에게서부터 바로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시장을 미국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은 명목은 그렇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숭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아메리카의 일들은 아메리카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유럽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른바 고립을 주장했었던 먼로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터뜨리게 됨으로써 당시에 멀리 있었던 이 유럽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영국의 지원도 있었어요. 영국의 경우에는 유럽의 국가인데도 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지원했었는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영국은 빈체제의 대표적인 여기에 합류했었던 국가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 영국이 왜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었는가? 자, 당시 이 영국의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그다지 많은 그런 식민지가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별로 식민지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상 에스파냐의 영토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영국이 지지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영국은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에게 호감을 받아가지고서 영국의 상품들을 대거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때문에 영국은 이때 당시에 자신들의 만들었었던 물건을 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빈체제에 해당하는 국가, 빈체제를 구성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바로 독립운동이 펼쳐져 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본다고 한다면 라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독립을 이루었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는 이 아이티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섬에서 한쪽은 도미니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쪽은 바로 아이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아이티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의 영토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른바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프랑스는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었고, 당시에 이 아이티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당시에 이 많은 노예들이 이 아이티 땅에서 부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한데,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해방노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겠죠. 자,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프랑스 대혁명이 딱 터지게 되자 당시에 이 아이티 지역에서는 기존에 독립운동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흑인들이 같이 뭉쳐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자 당시에 바로 이 아이티 지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등장하게 됐었고, 당시에는 약간 좀 온건한 계열 쪽에 해당되었다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독립의 기치를 올리게 됐었던 바로 투생 루베르튜르라고 하는 그런 흑인이, 뭐 자유민이라 볼 수 있던 이 흑인이 등장해가지고서 이 프랑스 군대에 대해서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은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정부가 되게 인정을 많이 해줬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티의 그런 그 대표자가 프랑스의 이 혁명 한참 벌어졌을 때 국민회의 있죠. 프랑스 혁명 당시 때의 국민회의, 여기에 대표자를 파견해가지고서 이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당시에 이 국민의회가 이 아이티 지역의 노예제를 아예 없애겠다라고 선언하게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이들에 대한 이제 프랑스 정부의 호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 볼 수도 있었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아이티 지역에서 자꾸만 독립운동의 모습이 보여주게 되자 이들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프랑스군이 굉장히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프랑스군이 아이티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에 아이티의 독립군을 엄청나게 이제 그 공격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결과 여기 보여줬었던 이 아이티의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이 투생 루베르튜르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잡힙니다. 결과적으로 잡히긴 해가지고서 나중에 죽음을 당하긴 하는데, 바로 이 투생 루베르튜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끌고 있었던 그들의 동료들이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군들을 게릴라 전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끝까지 싸움을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다 내쫓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프랑스군은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이 아이티 지역은 바로 흑인들에 의해서 흑인들만의 공화국으로 이제 새롭게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적 발전을 제대로 이뤄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었죠. 좀 시간이 지나가긴 했었지만은 전체 아이티 지역의 3분의 1인가? 이상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내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대지진이 강타를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티 공화국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잦은 쿠데타라든가 이런
그 정치적인 불안 같은 것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이 남아메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첫 번째 독립의 기치를 올렸었던 나라로서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나라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남아메리카 독립의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대표적인 크리오 출신에 해당됐었던 바로 볼리바르라고 하는 건 사람이에요. 이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엄청난 활약을 펼칩니다.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그 미국이 바로 연방제 국가로서 여러 개의 독립주들을 구성해 놓긴 하지만 이들을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의 연방제 국가로 통합을 해가지고서 하나의 국가로 활동하는 모습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볼리바르는 바로 북쪽에 그렇게 아메리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활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남쪽에도 바로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전부 다 미국식으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볼리바르는 적극적으로 이 지역 전체를 차지를 하고 있었던, 브라질을 제외한 이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이 스페인 에스파냐 계통에 해당하는 그런 군대들을 그래서 하나둘씩 무찌르면서 그들을 점차 독립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여기 보이는 콜롬비아라든가 뭐 베네수엘라, 자 그리고 자 볼리비아, 자 그 다음에 뭐 페루, 뭐 이런 지역들을 직접적으로 다 독립을 시키게 돼요. 페루의 경우에 이제 산마르틴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있기도 한데, 이 지역을 독립을 시킨 다음에 이 지역 전부 다를 사실상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의 공화국으로 아예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초대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미국과는 다르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의 연결이 굉장히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교통로가 되게 많이 험난했었고 뭐 살림이 막 막혀 있기도 했고 밀림 같은 것이 막 있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각각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달랐던 것이 되게 많이 있기도 했었고요. 이런 득실의 문제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볼리바르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서 원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신토록 바로 이 독재자의 길을 가가지고서 그래서 이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한 몸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 권력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다가 최종적으로는 쫓겨나게 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가 쫓겨난 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 개의 국가들로 갈라지게 됐던 것이거든요.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그 볼리바르라고 하는 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자의 길을 걸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퇴장이 권력의 자리에서 나올 때의 그 퇴장이 그다지 고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 남아메리카 지역 이 지역의 여러 개의 국가들의 독립에 엄청나게 커다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바로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렸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몇몇 곳의 경우에는 바로 이 볼리바르의 초상을 지폐로 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아예 나라 이름 자체를 볼리바르를 본따서 볼리비아라고 짓는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당시에 여기 보였었던 이 아르헨티나 지역을 실제로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었던 칠레도 같이 독립을 시키고 페루의 중요한 스페인의 거점을 전부 다 멸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뭐냐? 볼리바르하고 같이 만나게 돼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독립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스스로 이제 하나의
하늘에는 태양이 두 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바로 모든 그때까지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활동 같은 것을 전부 다 접고서 향촌으로 농촌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 페루와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독립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브라질이에요. 이 브라질의 경우에는 사실은 바로 포르투갈의 식민지로서 존재했었다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나폴레옹 전쟁이 터졌을 때 당시에 브라질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국에 볼 수 있었던 이 포르투갈 왕실이 자기네들을 식민지 대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나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큰 상황에서 포르투갈에게서부터 독립을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나폴레옹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포르투갈이 함락당합니다. 본국이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운 좋게도 이때 당시에 포르투갈 왕실이 배를 타고서 식민지라 볼 수 있었던 브라질로 피난을 오게 됐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왕실이 본국에 있다가 그러다가 식민지로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식민지는 본국일까요? 식민지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당시에 브라질 사람들은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 곧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의 본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서 포르투갈 왕실을 엄청나게 막 환호를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엄청나게 환영을 해주고 왕실을 되게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 포르투갈 왕실이 감동을 먹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때 당시에 브라질을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아닌 포르투갈 본국과 똑같은 나라다, 똑같은 지역이다라고 선포까지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나중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르투갈 왕실이 다시 복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빈체제 입각해서. 그래서 포르투갈 왕실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브라질 지역이 바로 포르투갈 본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을 또 박탈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되게 많이 있던 상황에서 당시에 브라질의 감독으로 브라질 전체를 감독하기 위해서 파견돼 있었던 왕세자가 바로 이러한 브라질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서 스스로 아버지에게서부터 브라질을 아예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19세기 초반쯤 가게 돼서는 사실상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의 모든 지역이 바로 이제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13페이지에 1번 배경을 본다고 한다면, 자, 동그라미 1번 미국 혁명,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프랑스 혁명, 빈칸에 적어주세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영향,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나폴레옹 전쟁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에스파냐. 에스파냐의 간섭이 약화되어 자, 식민지 지배 계층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에스파냐인이긴 인인데 식민지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읽어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크리오오.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크리오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빈체제의 탄압에 대항해서 미국의 먼로 선언. 먼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인데 스스로 이제 먼로 선언이라고 하는 발표문을 통해 가지고서 유럽은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5번 바로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영국의 시장을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시장 개척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겠습니다. 하나 반 쳐주겠습니다. 이 IT라고 하는 건 나라는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첫 번째로 독립했었다고 하는 측면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IT의 투생 루베르티르. 자, 투생 루베르티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바로 프랑스에서부터 IT를 독립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투생 루베르티르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
흑인 노예들이 독립운동을 벌였고, 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독립했었으며 미초치입니다. 흑인 공화국을 만들었었죠. 네, 별표 2개.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콜롬비아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그 다음에 페루의 독립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었다. 이들을 바로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미합중국을 본따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별표 2개. 볼리바르는 조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별표 하나, 산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의 독립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독특하게도 브라질의 경우에는 나폴레옹을 피해서 브라질로 왔었던, 빈칸에 적겠습니다. 포르투갈 왕실. 자, 포르투갈 왕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왕세자가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왕세자는 나중에 쫓겨나긴 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공화국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 기억해 주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 드디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독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평등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남아메리카의 독립에 앞장섰었던 계층이 누굽니까? 바로 크리오 계층이죠. 백인 계층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당시에 인종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 민족과 인종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이 좀 많이 달랐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 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독립 후의 상황에서는 빈부격차의 문제가 가장 컸었어요. 바로 뭐냐? 독립전쟁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는 7년 동안 전쟁을 벌인 다음에 국토는 완전히 황폐화가 됩니다. 황폐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바로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군 때에 전국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는 땅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게 됐는데, 이것은 좀 숨긴 것도 있었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파악을 했을 때 바로 농사를 짓는 땅이라고 찾아졌었던 건 땅들은 전쟁 전에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었고, 이건 뒤집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굶어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몇 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남아메리카 전체가 엄청나게 황폐화가 되게 되면서, 물론 임진왜란급으로 그렇게 많이 싸웠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되면서 농촌 사회가 황폐화됩니다. 문제는 이 시대 때 이 남아메리카는 1차 공업이 발달했던 나라가 아니고 바로 2차, 3차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이 아니라 1차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즉 농업이 발달했던 지역인데 국가가 농업을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었고, 그나마 비옥했었던 땅들의 경우에는 바로 독립운동을 이끌었었던 크리오 계층들이 자신들의 대토지를 계속해서 장악을 하면서 나머지 계층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부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주민 계열에 해당되는 사람들, 주로 이 이주민들은 흑인일까요? 백인일까요? 주로 백인입니다. 바로 크리오와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의 사람들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빈곤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회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바로 인종적인 측면, 즉 백인과 흑인과 그 다음에 인디오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혼혈, 물라토라든가 메스티소와 같은 그런 여러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혼혈 계층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족
민족들 사이에서의 그런 싸움에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은 항상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이 싸움은 바로 나라 전체까지 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보이다시피 정치적인 불안전을 갖고 오게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잦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아예 독재를 하기 위해서 권력 한번 딱 잡은 다음에 바로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인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권력을 잡으면은 그 자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독재자가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이 독재자는 당연히 군대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바로 군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권력을 차지하긴 하는데, 이 군부 내부에서도 하나의 인종이 전부 다 권력을 잡는 건 그 군부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인종도 여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군부 내부에서의 다툼이 벌어지게 됐고, 이 군부 내부에서의 다툼 같은 것이 독재자까지도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대혼란의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 시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비스무리하긴 하지만 주로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많이 했었어요. 즉, 자, 이른바 1차 산업 중심에선 국민들이 먹고 살 그런 식량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지역, 미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판매를 하면 최대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품 작물들, 예를 들면 설탕이라든가 그 다음에 커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상업적인 작물들, 설탕을 가지고서 주식을 삼을 수는 없잖아요. 커피를 가지고서 주식을 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많이 져가지고서 그걸 통해서 상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대농장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플랜테이션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이 플랜테이션 농업의 농장주는 바로 이 크리오 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 때문에 이 남아메리카 지역의 주된 강점이라 볼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 식료품과 그 다음에 또 하나 각종 여러 가지 물건들, 상공업 물품들을 만드는 원료들을 주로 수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막대하게 유럽에 있었다는 거예요. 19세기 당시에 유럽이 바로 산업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당시 자신들의 물건들을 사줄 곳과 또 한 가지 자신들의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가 비록 독립을 하긴 했었지만은 이 라틴 아메리카의 강점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가 재료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 있었던 반면 공산품을 만드는 데에서는 강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유럽과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비록 독립을 하긴 했었지만은 경제 구조상 1차 산업은 라틴 아메리카가 유럽 쪽에다 판매를 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라틴 아메리카에다가 공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무역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주로 그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유럽에게 이런 식료품과 원료 같은 것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업 제품과 그 다음에 자본의 경우에는 바로 수입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이 바로 유럽의 통치를 받았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식의 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은 계속해서 이어졌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자신들의 뿌리 같은 것을 찾는 과정 중에서 이제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었던 잉카 제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아즈테카 제국, 네, 마야 제국과 같은 여러 개의 나라들의 문명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들
그 다음에 그들의 역사들을 자신들의 문화로 수용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 남아메리카 지역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민족주의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지역이 바로 이런 민족주의에 입각해가지고서 이제 점차 그 독립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이 나라들이 사실상 고만고만하잖아요. 그게 큰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가깝게 세계 초강대국이라 볼 수 있던 미국이 있었던 겁니다.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다 제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같은 대륙 안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강화돼야 되고, 남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은, 남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은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것이 되게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미국은 이왕이면 정권이 미국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커가지고서 아무리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그들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한다면은 그 독재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을 바로 남아메리카와 어느 정도라도 약간이라도 끈이 연결되어 있는 유럽의 여러 개의 국가들이 같이 그런 점을 이용해 가지고서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국가들의 독재자들에게 돈줄과 연줄 뭐 이런 것을 대주는 건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의 외세 영향력이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그들이 변심하면은 또 다른 독재자가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거겠죠. 때문에 항상 정치적 불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상위 계층에 해당됐었던 이 크리오 계층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자신들의 그런 권력을 국민들에게 다 내놓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당연히 특정 인종과 특정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계층은 계속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노가 이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통합 문제가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주요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은 반드시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